지난 글에서 인도네시아의 KEFX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 협상단이 출장을 간다고 한 바 있다. 결론은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가 하나 더 나타난 셈이다. 그냥 5천억 원을 말로 퉁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술 이전을 안 받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술은 더 내놓으란다. 이것들이 아주 우릴 호구로 보는 모양이다. 미국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하는 등 승쇼를 해가며 주둔비 유지 비용을 올리려 했어도 정해놓은 수준에서 뚝심으로 버티는 나라에게 어디서 이런 공갈을 치는지 모르겠다. 정말 국가 간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게 정확한 모양이다. EJ 해야하며 저기 저건 우리의 동지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우리 외교 당국과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와 KEFX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제스처를 취해 봄지도 하다. 물론 인도네시아 지분이야 손절 처리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정서상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다. 수호이를 사던 라파를 사던 우리와는 크게 관련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따박따박 전진하면 된다. 이미 시작기 조립에 들어선 이상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도 우릴 떠보려는 X수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차장의 말처럼 글로벌 호구가 될 확률이 높은 행동은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고 애초에 정해진 계약대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사인을 하고 난 계약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 번의 어설픈 동정심은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대한민국은 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는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1조 5천억 원은 국가가 더 부담해서라도 사업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된다. 한 번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탑티어급의 전투기도 일단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FA50을 보면 된다. 처음에 T50으로 개발할 때 그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나 했지만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해가며 이제는 명품 소리를 듣고 있다. 애초에 FA50은 미국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마음먹은 만큼 개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KEFX는 성공해야 한다. 그 성공 시제품 이후 따박따박 블록 3로 업그레이드만 완료하면 F-35 부럽지 않게 된다. 이후엔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던 무장체계를 업그레이드하던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한민국이 만들지 않아 순위에 없는 종목은 있어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1, 2등 한다. 가라 KEFX. 일개 시민으로서 뜬 자가 응원의 한 표 던진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5천억 개발 분담금으로 대한민국의 KEFX 개발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EFX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추석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국방대학교인 유니버시테 스포테에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3명이 논문을 한 편 내놓았다. 첨부 파일로 논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될 듯하다. 논문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본과 기술이 쏟아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단순히 날아가서 포탄을 투하한다거나 서로 공중전하는 수준이 아닌 몰래 침투하여 아작을 내고 오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의 개발은 더욱 더 국가적 심혈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든다. 앞서 이야기한 것에 포함되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분배 능력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의 휴전 국가이며 미군의 지휘를 받아온 기간이 길어 미국에 대해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많기에 대놓고 KEFX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놓는 사람은 물론 미국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유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겐 한국의 KF-X에 돈과 인력을 참여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보듬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온다. 어드바이스라고 붙인 부분이 진짜 결론인 모양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KF-X, IF-X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록히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참여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할 것이기에 IF-X로 칭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전투기 개발 참여는 국가적으로 큰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 전문 지식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KF-X가 희망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2천억 원으로 사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담금 지급은 최대한 늦추며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은 낮추고 기술은 더 받아가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자신들은 갑이 아닌 우리라는 현실을 망각한 행보가 문제이다. 우리는 차분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추후를 밀린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까지 받아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립기술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물을 다 빼려고 X수작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건너뛰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봐줄 이유는 없다. 우리도 국익을 챙겨라. KF-X에 들어갈 전투기 엔진을 한국이 독자 개발 가능.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해군이 3,400억 원을 들여서 도입한 차기 주력함이 500일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수리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8월 해군이 도입한 차세대 호위함 대구함입니다. 2,800톤 급으로 한 척 가격이 3,400억 원입니다. 스텔스 기능으로 방어 능력을 높인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수중에서 솜을 현저하게 줄여 대잠수함 작전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6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작전에 쓰인 건 100여일에 불과합니다. 전략화 뒤 5달 만에 고장이 나 238일 동안 멈춰섰는데 해군은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엔진 출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경우가 50회 이상, 운행이 갑자기 멈춰선 것만 12회에 달합니다.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300일가량 진해항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쪽 엔진인 가스터빈만으로 운행이 가능해 정작 대잠수함 작전에는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리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미국 회사에 있다 보니 뭐가 고장났는지 우리 군은 물론 대구함을 건조한 국내 기업조차 부품을 열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제작사만 수리가 가능하단 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수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고장나면 그냥 고철이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면서도 슈퍼을에게 휘둘리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20년 5월 미국의 지사로부터 F-414 쌍발 엔진을 들여와 조립 중이다. 이 역시 어떤 조건을 맺고 수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뻑하면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하는 미국의 성격상 안심하고 조달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만 해도 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뒷구멍 공작을 안보라는 구실로 하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AESA 레이더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장벽들이 수두룩하다. 엔진은 물론이려니와 무장체계의 필수인 각종 미사일, 전자전 능력 향상 등 대한민국으로서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수많은 반대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참고로 중국의 JE-20은 중국이 자랑하는 현역 스텔스 전투기다. 하지만 이 전투기도 자국 엔진 출력이 성능 미달로 러시아의 엔진을 들여와 사용하는 중이란다. 그런데 중국의 종특상 이미 그 전에
J-11을 개발하면서 들어온 러시아 엔진을 무단으로 까보고 열공을 했던 모양이나 아직도 기술을 마스터하진 못한 모양이다. 어려운 애프터버너나 스퍼크루징 같은 용어는 몰라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전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강력한 레이더를 자체 기술로 확보한 만큼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엔진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움직여야 할 것이다.